지금 상승세 계속 지속된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다시 올랐죠. 그런데 5월 들어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대구는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양가도 5년새 70%나 올랐는데 너무 비싸서 못 받는 거죠. 최고 분양가 지금 2,800만원 돌파했대요. 엄청나죠. 어디는 15억이고 어디는 반값이다. 평당 5천만원 육박하는 데도 있고 건너편에는 15억에서 9억대로 차이 엄청 나고 있다. 빌라는 전용백이 3억이다. 요즘에 아파트가 안 되니까 빌라도 나오고 있고 오피스텔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주상복합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있는 주거시설이 되었느냐. 솔직히 집값 따지면은 빌라도 나쁘지 않아요. 차 없고 애 없으면. 차 있고 애 있으면은 어떻게 따지면 단독주택 이런 것도 더 좋죠. 일단은 뭐 주차나 이런 게 편하고 커뮤니티 시설이 있다. 근데 위치에 따라서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완전 역세권에 붙어있는 것들도 많죠. 근데 왜 얘네보다 아파트가 인기가 있느냐. 일단은 단독주택은 너무 비싸죠. 타운하우스라고 홍보하는 것들도 단독주택인데 그거는 핵심지에 들어오기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죠.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 얘네보다 왜 아파트가 비싸냐. 주차나 뭐 이런 거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얘네는 하려면 재개발을 해야 되든가 혹은 오피스텔 주상복합은 상업지니까 거의 뭐 힘들죠. 근데 얘는 재건축 때문에 한 30년 지나면 가치가 팍 올라간다. 다시 요런 거 노려서 비싸지는 거죠. 돈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 완화한 것이 집값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부동산 3법하고 당시에. 물가는 최고로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1년 전보다 2.5% 증가했죠. 대구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좋지 않죠. 고용지표에 의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물가까지 빨리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자, 매매가격지수 꺾였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꺾인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다시 올라간 이유가 떨어지고 있던 수성구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그런 거죠. 다른 지역보다. 하지만 타자에서 팔자로 바뀌고 있는 형국이긴 하더라. 전세는 조금 다시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매매 전세시장 동향 보면 어때요? 보통 KB 쓰는데 가끔 가다가 감정 쓸 때는 언제만 쓰냐면은 오를 때만 쓰죠. 근데 보면 어때요? 심리지수 떨어지고 있고 매수 우위지수, 매수 거래지수, 매매 전망지수 다 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죠. 전세도. 그만큼 이미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보면 어때요? 연초부터 거래 절벽이다. 물론 저기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대구도 마찬가지고. 상승세 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데 보면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이런 데 다 빼고 어디 되고 있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 아직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비규제 지역은 키 맞추기 들어갈 것이다. 풍선효과 일어날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규제 지역 유도하고 있는데 과거만큼 그런 심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매수에 나서게 된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이 많이 나와서 5억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나한테 5억이 있어야지 매수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게 됐죠. 왜? 10억이 아니었으니까. 8억만 되더라도 그러면은 부담이 1억이 줄어들죠. 요거 4억 가진 사람은 하는데 5억으로 올랐다.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으로 빌려서 이자 갚으면서 한다. 요 수요도 줄고 있고 그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실수요자는 당장 사라. 이거만큼 더러운 말이 어딨어요. 실수요자일수록 오히려 더 그렇게 사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실수요자들이 사가지고 가격 받아줄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신중히 분석을 해라. 너네는 내 고객이니까.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고객 아니잖아. 집 사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당장 사. 받아줘. 집값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란 작자들이 너무 많다. 쓰레기들의 집합소죠. 투기 수요가 안 살 때면 실수요는 그 이전부터 안 살 때죠. 당연히. 그만큼 거품이 꼈다는 얘기인데 왜 그 거품 낀 가격에서 실수요자들은 심리가 집값 계속 오를 거니까 당장 사라 이런 얘기하면서 투기 수요들은 신중한 분석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분석이죠. 자, 거래량 보면 어때요? 외진 매매 거래량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710 이후에 증여세까지 올랐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명의분산 많이 한 거다. 특히 법인을 개인으로 돌리고 뭐 3주택 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자녀한테 하나씩 증여성 거래로 넘기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법인 이렇게 많이 팔아치웠는데도 12월에 또 나왔어요. 다 팔았다며 이때. 근데 12월에 왜 이렇게 또 나와요? 엄청난 급매물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저걸 다 사줬어요? 명의분산이죠.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3월에 잠깐 찍긴 했는데 4월에 신고일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한 요정도 수준 나올 걸로 보이죠. 작년 이맘때쯤이랑 비교해보면은 크게 떨어지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3월에 왜 저렇게 늘어났어요? 영위분산해야 되니까 3월에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시가격 겁나 세게 붙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거래가 초고가 찍었는데 1월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14억 8천에 2월 한 건 거래됐는데 왜 평균은 15억 4천이 나올까요? 요거 언제 평균이에요? 11월 평균으로 한 거죠. 얘 제외. 싸니까 얘 제외. 저층이니까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가는 장난 아닙니다. 아직도 20억 3천 거래된 거는 23억도 나오고 있고 14억 8천 거래된 거는 16억은 기본이다. 다른 데로 보면 어때요? 거래가 안 돼요. 11월 이후 없죠. 근데 호가는 더 셉니다. 3월까지는 올랐다가 4월에 떨어져서 거래 한 건 되고서 호가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거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2월 이후 거래 없고. 북리 어때요? 요런 것들은 많이 사고 있죠. 거래량이 쭉쭉 늘어났어요. 뭐 조금 떨어지긴 했다만 아직도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요런 거 뭐예요?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 12% 붙는데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안 붙죠. 그러니까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이런 것들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떨어졌다고 오른 거다. 사실은 이 가격이 맞는 거죠. 요렇게 될 것이면 좀 있으면 다시 이렇게 될 것이란 얘기죠. 적절한 가격에 사시면 됩니다. 투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요런데 투기 들어가고 있어서 얘네들이 집값 상승 지표가 나오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지. 1억짜리 아파트 열채 매수 뭐 이런 거 이상거래 244건 적발. 왜 저런 거 안 없앨까요? 오히려 저런 서민주택이야말로 투기 들어가고 나서 저 인간들이 뭔 짓 하느냐. 집값 떨어지면은 강제경매. 그래서 다 떠넘기는데 전세입자들은 거의 저런 아파트나 혹은 빌라 이런 것들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고 대비 굉장히 적어서 전세 살 돈이면 매수도 할 수 있는데 왜 전세를 사느냐. 이 집에서 평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거래 많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다 갭투기꾼들이 사는 거죠. 그럼 갭 붙여서 팔아야 되는데 누가 사요? 그래서 집 팔고서 나 청약 받아야 되는데 주택 요건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래버리면은 내 집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청약 노려보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올라서 팔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전세가랑 갭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 해놓고서 웃돈 받아가지고 어쨌든 이득 보고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저런 주택이야말로 더더욱 세금을 강화하고 대통령 발표에도 실수요자 보호라고 그랬어요. 실수요자 보호가 굳이 매매 수요의 실수요자 보호가 아니라 전세 수요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막 갭투기 했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세입자한테 떠넘기고 빠지는 이 행태를 막아야 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오려면 그런 법안이 나와야지 무슨 얼어 죽을 완화책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출 완화? 양도세 완화? 재건축 완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전세 수요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 지금도 보면 어때요? 여기도 투기꾼들 잔뜩 들어왔죠. 저기 서울 뭐 광명 시흥지구 뭐 이런 데 들어온 것처럼 주택지구 지정되기 전에 빌라를 지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막상 원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았다. 저런 것들 압수수색해서 몰수해야죠. 조사 잘해봐야 됩니다. 몰수 당할 것 같으면 저런 인간들이 어디로 돈 빼돌린다? 비트코인 같은 거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해서 빼돌리고 하겠죠. 그런 것들 잘 끄집어내서 싹 다 몰수해라. 당시에 저거 한 10억 가지고 비트코인 사서 비트코인이 100억 됐다 하면은 100억 다 몰수해야죠. 그래야지 저런 짓거리 못하지. 지금 매물도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죠. 올해 들어서 가장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다. 매매, 전세, 월세 합쳐서 구별로 따져도 2, 3, 4위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항상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그랬죠. 입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 올해 12,000세대, 내년 18,000세대, 내후년 21,000세대. 2024년 줄어드네요? 요거는 아직 다 책정된 거 아니죠.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서울 공급 부족이라서 집값 오른다고 그러면은 대구는 공급 많은데 왜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공급 때문에 오른다, 공급 때문에 떨어진다, 이게 다 구라라는 거죠. 아예 영향이 없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 금리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금리랑 보유세다. 공급 대책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년 뒤에 거 가지고 하면 지금 당장 공급 없다고 오른다고 하는데,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플레이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청약 미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더니 동구니까 그렇겠거니 뭐 수성구나 이런 데 나오면 안 될 거야. 수성구도 미달 사태죠. 문제는 저만큼 미달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 청약 경쟁률 그리고 청약 당첨률, 암암리의 분양회사에서 엄청 많이 속인다. 5대1 이하로 나왔는데 완판됐다. 이런 데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거죠. 부산에서 걸렸죠. 그리고 저거 몰래 전화 돌려가지고 한 세대 나온 거 있는데 당첨된 걸로 해줄 테니까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 100세대 되더라도. 그거 얼마 전 조합장도 그런 짓거리 했잖아요.
분양은 더 심각하죠. 왜 미달이 나냐? 들어오는 건 2만 가구씩 들어오고 이후에 3만 가구씩 들어오도록 분양하고 있어요. 2만 2천 가구 중에서 19,000 가구가 일반 분양이죠. 공급 폭탄도 남아있다. 결론, 상승폭 꺾이고 매수 심리 떨어지고 있다. 분양, 입주 모두 공급 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나 땅 투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 보면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